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든다. 기시감이 든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새로 분양을 앞둔 곳, 그 옆에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미리 눈치 빠른 사람의 움직임, 작전, 무엇이 되었건 뭐 자본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K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오래 걸렸네요. 요 근래 들어서 은행주가 야, 은행이 이거 증권 업종한테 먹거리를 뺏기기 시작하면서 야, 전망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은행주가 막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K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었네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죠. 2015년, 16년, 17년 이 무렵 대구 인구 뭐 240만, 연간 필요한 물량 1.2만 개, 세대 수도 1.2만 세대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충격적이었죠. 25년도 대구의 세대 수 증가가 5,30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 2031년이 되면 대구는 세대 수가 감소하는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공급은 된단 말이죠. 요게 25년도 12,000세대 정도 입주했습니다. 세대는 5,300개 증가했는데 아파트는 12,000개가 공급이 된다. 2026년도 세대수는 8,200세대 정도 공급이 됩니다. 아마 세대수는 뭐 4,000세대 정도 증가할래나요? 아파트가 공급되는 속도가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물론 아파트는 채워질 거예요. 뭐 주택이 더 많이 비어간다든지 더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더 빨리 비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겠죠. 젊은 세대의 분화는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요. 자, 2027년 2,000세대 정도 공급이 됩니다. 입주 물량이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물론 또 그거 외곽이고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세대 수는 거의 뭐 증가하지 않는, 뭐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 단순히 숫자 노름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또 새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것, 그러면서 투자 가치도 있을 만한 거, 요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아파트에 대한 쏠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은 상승폭을 점점 줄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미 손 쓸 수는 없죠. 정부 대책이 나와버리고 나면 손 쓸 수는 없죠. 자, 몇 가지 뉴스 살펴보면요. 임대 사업자까지 매도 물량에 가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스에도 나오네요. 집값 이제 내릴 때 된 건가?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선 넘었죠. 선 넘었죠. 자, 서울의 상권 또한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서울의 매도 물량 이거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는 이 현상. 니 와이카노 니 삼성전자 주가 마냥 니 와이카노 63,000개. 일주일 전에는 59,700개. 4,000개가 늘었습니다. 몇 퍼센트 늘었나요? 6만 개에서 뭐 대략 한 7% 정도 늘었죠. 이때까지 제가 이 매물이나 이런 걸 조사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임대 사업자까지 이제 가세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편승해서 야, 너도 나도 매물을 다 내놓으면은 다주택자도 내놓고 너도 나도 다 내놓으면 그럼 나도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팔고 어디 경기도 가서 이제 노후 자금도 하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발동하는 거죠. 매물이 줄어들 때는 너도 나도 매물을 걷어들였듯이 나올 때는 너도 나도 뱉어내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결코 적지 않은 거래량. 오늘 447건.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또 꼭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고 이럴 분위기가 되면은 꼭 요게 발생합니다. 예. 오늘 보시면 대략 60여 건 정도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했죠. 그래서 뒷조사를 내보면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요거 LH 매입건이겠죠. 공교롭게도 요런 일이 꼭 발생을 합니다. 예.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좀 위험을 겪었죠. 소프트웨어주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AI가 뭐 엔트로픽 뭐 센 거 한 개 나와 버리면 기존 거를 다 잡아먹을 듯이 난리가 나 버립니다. 근데 저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야, 돈 있는 어차피 AI를 도입하건 뭐라건 이 거대 업종들이 또 다 해먹게 될 거다. 이 와중에 LG전자는 과거의 소니 마냥 하이닉스가 400배 이상 커 나갈 때 LG전자는 3배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뭐 LG전자의 뭐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어느 기업하고 비교를 했나요? 야, 진짜. 아니, LG전자 가전 빼고 이 로봇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로봇 좀 약해 보이죠? CES에 나왔는 거 보면은. 전장 산업으로 해서 뭐 되겠느냐? 이것도 좀 그렇고 이거 봐요. 좀 오락가락합니다. 5억에 샀는데 2억대. 이게 지금 유림 노르웨이 숲 볼리 네그 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한 번씩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5억에 샀는데 2억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미분양 물량 13,500개. 대구 지역 물량이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뒤 한국 역대급 상황이 터진다. 섬뜩한 경고. 고용 쇼크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그래도 좀 상황은 나아 보입니다. 예, 상황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일할 사람이 이 고령화의 역설, 고령화의 역설.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대학교 4학년 졸업 앞두기 전에 우리는 막 연락에 공부하는 이 시기에 일본 대학생들 4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여행도 다니고 뭐 못했던 것들도 좀 해보고 요런 식의 이미 뽑혀 있다. 이미 뽑혀 있다. 우리도 한 10년쯤 지나면 요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이죠. 상당 부분 아까 이거 뭐 AI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니까 오히려 마치 우리가 나라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대구는 별 변화 없는 물량. 대구는 안 건들겠지. 대구 꼴랑 해봐야 건당 거래 대금 4억. 음. 뭐 신축 해봐야 좋은 거 해봐야 6억에서 8억. 8억은 아주 극소수고 5억부터 8억 신축 해봐야 이렇게 이야기는 좀 그렇죠. 예. 이 정도 이 정도 5억만 있어도 대구 상위 30% 안에 드는데요. 자산 기준으로. 자, 어쨌든 우리는 서울하고는 다르다. 상관없다라는 걸 증명하듯이 1월의 거래량 2,500건. 2월의 거래량은 2,400, 요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이 설날에 얼마나 거래량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2,800건대까지도 나올 것 같다. 건당 거래대금 4억 선이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계산세 올리고 뭐 하고 해봐야 우리는 무풍지대다. 우리는 무풍지대다. 나중에 입주 물량 아까 보셨다시피 27년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급감. 대구에 2만 개 공사 현장 예정지들 이거 아직 삽도 제대로 못 두고 있습니다. 지으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는 있어요. 중국에 보면은 이거 모듈러 주택이라고 그러죠. 모듈러 주택. 층층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층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제 영상 그 애청자분 어 징비롱님 그처럼
김포공항, 서울 같은 경우에도 김포공항하고 여기 하면은 뭐 한 20만 개, 30만 개까지도 공급이 가능한데요. 현 정부에서는 뭐 국평 공급보다는 뭐 청년층, 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20만 개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작정하고 지으면 30만 개까지도 풀로 지을 수 있는데 이거 작정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려 그러면 이 모듈러로 해서도 20층, 30층 막 올라갈 거예요. 음. 뭐 십몇 층짜리는 뚝딱입니다, 진짜. 공사 기간이 2분의 1, 3분의 1, 한 3분의 1 수준까지도 극단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게 가격이 조금 비싸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건 뭡니까? 대량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단가 확 떨어뜨려서 엄청난 속도전도 해버릴 수 있지 싶어요. 수성구 거래량, 달서구 거래량. 요거 인구하고 다 비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범어 롯데캐슬 17억 2천. 이 거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선이었나요? 십몇 년 세월, 십몇 년 세월 동안 엄청났다. W 16억. 이렇게 보면 맞죠? 야, 범어 롯데캐슬 60평대에 살 거냐? W 30평, 9평에 살 거냐? 가격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을지맨션 요것도 이제 슬슬 이야기 나오죠.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도 거래되었고요.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9억 7천 30평. 청날 스자이 8억대. 8억대. 층수가 낮아지니까 7억대. 7억 8억 오락가락 합니다. 여기는 안 건들겠지. 여기는 안 건들겠지. 건드려 봐야. 세금 올려 봐야. 아, 동대구의 화장파크 드림 2층이 6억 7,800. 7억대 올라가는 것들도 제법 많이 보인다. 영동 IC 6억 4,700. 여러분들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서울의 전세 지금 제가 주간 실거래 주자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잠깐 화면 전환해서 요거 이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상승했죠. 예, 전월세 가격 상승보다 이 매매가 상승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때리죠. 그러면 뒤늦게 야 매매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음 전세 가격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규제를 해서 뭐를 해서 올라간다 이거 아니고 사실상 매매 가격이 올라갔고 이것이 현행 그 조건이고 규제를 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보다는 매매 가격이 올랐는 게 거기에 갭을 전세 가격이 못 따라가는 것이 갱신 기간이 도래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니까 봐라. 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어? 이 가격이 폭등하잖아. 정부는 이 이야기 안 들을 거예요.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이페렌스상 범어 25평 5억 7,800. 월성 월드메리디안 5억 3,500. 그것도 이거 약간 오른 느낌 들죠. 9억 8천 뭐 요맘때 거래가 좀 있었는데요. 5억 3,500. 아래쪽으로 조금 번지나요? 또 며칠 지나고 보면 맞죠? 또 4억 후반대 거래가 또 보이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막 요즘에는 이야기 많이 되는 것이 어딘가요? 뭐 범어야 계속 많이 이야기 되는 거고 동대구, 뭐 태평로, 죽전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과거에 뭐 남산동 뭐 이런 쪽이 많이 이야기되고 과거에 명성이 자자했던 곳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합니다. 진천동 이런 데도 좀 조용하고 매천동 이런 데도 조용하죠. 거래도 많이 없고 월성 삼정 직거래로 4억 2천.
시청이 임박했나요? 어제도 성당 코롱화를제, 성당 내면 이 거래 한 건씩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물론 20년 차 돼버렸습니다. 성당 코롱화를제 20년 차. 44평에 3억 5,500. 44평에 3억 5,500. 정도면 괜찮은데. 성서가 20년 차를 맞이하고 또다시 30년 차를 맞이했던, 예,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던 곳이 그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 정도 볼까요? 네,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 확인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뒷부분 안 보셔도 되겠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